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어제 밤에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었던 뭐 그런 시간대로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북한이 요즘에 이제 밤에 꼭 열병식을 해요. 그만큼 이제 전력 사정이 나아졌다. 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밤에 열병식을 최근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예상됐던 대로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런 열병식이 전개가 됐는데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긴 했지만은 제일 우려했던 뭐 우려라기보다는 뭐 어찌 보면 예상됐던 일인 거죠. 북한은 이제 화성 20형 거의 뭐 괴수급 ICBM이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괴물이 있고 괴수가 있는데 그 괴수라는 표현은 이제 뭐 킹콩 같은 거 있잖아요. 거대 괴수들. 그런 괴물은 이제 좀 희한한 생명체를 이제 괴물이라고 한다라면은 막 킹콩 같은 거 막 고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거대한 괴물들은 흔히 이제 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괴수급 ICBM 화성 20호를 공개를 했어요. 북한에서. 뭐 예상을 했던 일이지만 뭐 막상 보고 나니까 그냥 부럽다.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래나 종북이라고. 아무튼 뭐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열병식 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서 오늘 뉴스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던데, 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북한의 열병식의 이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화성 20형, 화성 20형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성이 무겁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적을 겨냥하여 당중앙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초강력 전략 공격 무기. 자전과 번영 미래를 위하여 불가항력의 절대적 힘을 채워놨습니다. 강자의 배심으로 시올의 광장은 더욱 뜨겁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목전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존엄은 결코 80년이 가져온 세월의 누적이 아닙니다. 위대한 향도가 아니라면 800년, 8,000년의 세월로도 가져볼 수 없는 조선노동당의 백돌불굴의 혁명신념, 혁명정신에 산합니다. 이 국가의 총의를 또받던 전략적 기둥, 저 감철필들은 만대의 자존과 평화 수호를 담보한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힘의 철학, 전설적 영도서를 새기고 있으며 영원 불후할 주체 조선의 정의로운 힘의 역사, 줄기찬 승리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일념으로 세차게 끌어번지는 열병광장에 또다시 우롱찬 만세 환호성 경축의 축포성이 터져올라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열병의 광장을 놓도친 장엄한 힘의 경륜은 흠모의 열파 거세찬 민심의 대하로 이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북한 열병식 장면 중에서 그 열병식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성 20평 이제 신형 ICBM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습니다. 저 왜들 저러나 북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난리가 날 만한 일이에요.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된 거죠, 북한이. 현재 인간이 이제 개발한 이런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북한이 이제 보유하게 됐으니까 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막 국뽕이 타오르는 거지. 국뽕이 뭐 차오르는 겁니다. 뭐 그런 걸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뭐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세계에서 최고 뭐 강한 나라가 됐다, 강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인류가 개발한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북한이 이제 보유하게 된 것만큼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왜 그렇게 주목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열병식에서 이제 미사일 능력을 과시를 했는데 새로운 ICBM 화성 20평을 첫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요 앞에가 이제 화성 19형이나 화성 18형? 요런 그 이전 단계 ICBM을 보면은 요 앞이 뾰족했어요. 뾰족. 요 앞이 뾰족했습니다. 뾰족해가지고 뾰족하다라는 건 탄두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에 핵탄두가 하나 실려가지고 날아가서 이제 뭐 날아가면 도시 하나 정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둥글다라는 거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탄두를 만들려면은 일단 여기 무게가 증가를 하겠죠. 탄두의 무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강해져야 돼요. 추진력이 훨씬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단탄두로 15,000km 사거리를 가진 ICBM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탄두 중량을 더 늘렸다라는 거는 사거리로 따지면 이제 더 늘어난 것과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요 로켓 기술이 더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로켓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더 많은 중량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런 ICBM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된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발 쏘면은 뭐 도시 한 서너 개가 날아가는 거죠. 보통 4개 넣습니다. ICBM에다가 이제 4개 넣으니까 탄두가 핵탄두가 저 앞에 둥근 부분에 탄두 부분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발 쏘면은 도시 4개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2방씩 떨어졌잖아요. 그때 원자폭탄은 그냥 수류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제 원자폭탄과는 그 파괴력을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탄두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웬간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걸 북한에서 쏴버리면 뭐 미국 쪽에 쏘겠죠. 이거는 좀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 뚜껑 열리고 화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어떤 바보가 사거리 15,000km짜리 ICBM을 그 뭐 200km도 안 되는 곳에다 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저 화성 20평은 우리한테 쏠 건 아니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화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 아니라도 저거 아니라도 이제 화날 거는 많이 나와 뒤에. 많이 나오는데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아니 뭐 바보입니까? 저거를 뭐 수천 킬로미터를 머리 위로 쐈다가 200km다 떨어뜨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쏜다면은 서울에다 떨어뜨릴 텐데 그걸 15,000km 사거리를 날아가는 거를 자기 머리 위에다 쐈다가 밑으로 떨어뜨립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쏠 일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니까 저거는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거 말고 이제 우리한테 쏠 게 많아요, 또. 우리한테 쏠 게 많은 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큰 걱정거리, 특히 미국에선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런 IC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4나라가 되는 거예요. 4나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사력 측면에서는 이제 세계 4위권 안에 4강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4강이 1, 2, 3, 4등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1, 2, 3, 4등 비대칭 전력을 상대방이 보유하지 못한 전력을 보유한 거기 때문에 1등이 4명, 그러니까 공동 금메달이 4명, 그 다음에 2, 3, 4등 이렇게 나오는
이제 세계 질서가 그렇게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저것을 북한에서 보여준 이유는 뭐냐? 야, 니네 우리랑 이제 전쟁하면은 니네도 이제 큰일 난다. 우리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걸 뭐 보여줘가지고 야 우리 막 힘세 그러면 막 근육 자랑하고 뭐 이러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중국에서는 둥펑 시리즈를 ICBM을 이제 전승절 기념식 때 정승절 열병식 때 공개를 했는데 뭐 중국도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 너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이걸 쓸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몸값 높아. 이걸 보여준 겁니다. 야, 니네 워싱턴에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우리 이제 만만하지 않아. 그 웬만하면 대화로 문제 말로 하자 우리. 뭐 이런 거죠. 말로 하자.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가 아니야. 우리는 뭐 이란이 아니야. 웬만하면 말로 해.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 미국도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어쨌건 북한하고는 지금 교전 중인 상태예요. 정전 상태잖아.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한반도가 지금 정전 상태가 돼 있는 거고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잖아요. 한국의 작전지휘권이 아니고 미국의 작전지휘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은 교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교전 상태가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전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 교전 상태를 종식하지 않으면은 끝내지 않으면 즉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뭐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쏘겠어 우리가 핵무기가 몇 갠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 마음 한 구석에는 저것들이 진짜 미쳐가지고 게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방 진영의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저 사람 좀 뭔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북한의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방어적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첫 번째 사명이다. 방어 목적, 안보 목적의 핵무기 개발이고 보유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선제 공격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뭐 미국도 선제 공격권을 미국의 이제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은 미국의 핵 교리를 핵 사용 설명서죠. 쉽게 얘기하면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게 핵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미국에서 매년 갱신을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그죠? 핵무기를 그냥 막 쓰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야, 팔레스타인 이란 마음에 안 들어. 핵무기로 때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질 것 같아. 야, 모스크바에 핵무기 때려. 이랬다가는 지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누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걸 매년 미국에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핵 교리가 핵 사용 설명서가 이미 선제 공격, 그러니까 위협에 대해서도 핵 공격의 위협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리를 바꾼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왠지 느낌적 느낌이 핵무기를 쏠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은 선제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핵 교리, 핵 사용 설명서는 선제 공격 전략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쏘기 전에 혹은 북한이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쏜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핵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푸틴이나 시진핑이 야 미국에서 핵무기를 쏘면 우리는 맞은 다음에 공격하자.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쪽도 똑같은 선제 공격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뭐 지금 핵무기가 뭐 미국이 한 10,000개, 뭐 러시아가 좀 더 많아요. 러시아가 한 10,000개. 그 다음에 뭐 중국이 한 500개 될 겁니다. 중국이 한 500개. 뭐 북한은 몇 개 됐는지 모르고. 뭐 다른 나라도 좀 있는데 다른 나라는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 요 네 나라만 딱 갖다 놓고 얘기만 해도 지구를 한 10번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만 핵전쟁을 해도 그냥 지구가 가루가 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을 뿐이지. 지금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또 북한까지 아까 북한 얘기하다가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도 선제 공격 전략이에요. 우리가 핵 공격 당할 것 같다. 그럼 우리 핵무기 쓰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명이다. 북한식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핵의 두 번째 사명이 선제 공격이다. 이걸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선제 공격 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 뭐 이 사이에는 핫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AI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요즘 이것도 큰 문제긴 한데 AI 시대가 오면은 제가 뭐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험한 것도 많아요. AI 시대가 오면은 뭐 어떤 과학자들은 AI가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러잖아.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AI들이 인간을 건전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에서 나오는 생체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무슨 이상한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매트릭스에다 막 가둬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인 줄 알고 막 거기서 살고 있고, 그 막 인간하고 AI하고 막 전쟁하고, 뭐 그런 얘기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실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I가 인간을 악의적으로,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AI한테 우리가 인간이 이런 명령을 하겠죠. 니네는 인간을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한 일만 해. 이런 명령을 할 거 아니야. 사람에게 유익한 일만 해. 라고 명령어를 쓰면은 AI가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사람한테 유익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든. AI가 볼 때는. 막 살인사건 나고 그러잖아. 이거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혹은 이걸 더 넓게 봐가지고 저 핵무기가 저거를 발사를 하면은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AI까지 인류 문명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인류 문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건 인간이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그렇잖아. 인간이 핵단추를 누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AI까지 다 그냥 전멸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핵단추를 못 누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단추를 못 누르게. 그러면 핵단추를 못 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없애면 되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인간이 없으면 핵단추를 못 누를 거 아니에요. 인간을 없애면 되잖아. 그래갖고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인간을 인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 AI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선한 의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사명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이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이제 하여튼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걸 지금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이 AI를 군사 분야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뭐 북한에서도 이번에 무인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드론 무기, 로봇 무기들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할 때 로봇 개가 위에다가 기관총 달고 막 열병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로봇들이 AI를 적용한 로봇들이 전장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AI한테 이제 핵까지 맡겨버리면 어떤 미친 나라가 그럴 수 있잖아. 지금 트럼프 같은 놈이 야, 우리가 좀이라도 빨리 쏴야 돼. 그러려면 사람보다 빨리 쏴려면은 AI가 핵무기를 관리하는 게 더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AI가 무슨 근데 오작동을 했어. 오작동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쐈어요. 그러면은 핵무기를 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무조건 보복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보복 공격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 그때 이제 그걸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핫라인인 거야. 핫라인. 트럼프가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시진핑한테.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쏜 게 아니고 AI가 미쳐가지고 지금 그냥 날아갔어. 니네 우리 공격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날아가가지고 니네 도시 하나는 날아갈 텐데 여기에 핵전쟁으로 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오작동이 난 거니까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런 장치들은 돼 있는 거야. 외교적 장치들은. 그런데 이제 북한과 미국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전화를 못 하잖아, 지금. 북한에서 ICBM을 쐈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쏜 건가? 아니면 훈련하는 건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시험하는 건가? 북한에서 가끔 그 언론 보도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뭐 태평양 어디에 떨어졌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처음에 북한에서 쐈을 때 미국에서 탐지를 하는 거야. 미사일을 쐈네? ICBM을 쐈네? 그런데 이게 훈련인지, 실험인지, 공격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북한에서 ICBM 시험을 했어. 그래서 태평양에서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레이더망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니까 ICBM이 날아가요? 근데 저게 저거 연습하는 거야? 저거 실험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판단할 방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야, 우리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복 공격 단추를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북한 방향으로 ICBM을 쐈는데, 연습이었어. 훈련이었어. 근데 북한에서는 핵 공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ICBM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지.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미국과 북한 간에 교전 상태를 해소해야 돼요. 교전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 즉, 정전협정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정전협정은 끝내고 정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지금 급한 건 뭐냐면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핫 라인을 구축해야 돼요. 핫 라인을 구축해서 거기서 야 우리 지금 내일 미사일 쏠 건데 이거 그냥 태평양에 떨어뜨릴 거야. 우리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오해하지 마. 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게 되면은 훈련을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전쟁이 돼버리는 핵전쟁이 돼버리는 상황도 도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북한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발사관 덮개도 뾰족한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서 탄두부의 적재 공간을 늘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건 이제 탄두 이런 거고요. 화성 19형과 달리 좌우 발사관 기립이 아닌 중앙 기립 장치가 설치돼서 이동식 발사되니까 어디서 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것과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뭐 러시아 기술이 이제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 엔진의 추력이 기존 고체 연료보다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절대 무기, 뭐 괴수급 ICBM을 이제 보유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서 북한을 방치해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뭐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건 해결을 해야지. 북한이 이제는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 돼 있는 상태다. 그걸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 이제 트럼프는 안 그래도 이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대화에 대한 어떤 욕망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이 커졌겠죠. 뭐 핵폐기를 하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저걸 뭐 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폐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몸값을 쳐줘야 되는데 핵값을 쳐줘야 되는 거죠. 핵값. 핵무기를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뭐 핵 확산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된 만큼 미국이 치러야 되는 이제 비용의 크기는 더 커지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몇 년만 더 고생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집단 체조하는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만 더 고생을 하면은 뭐 풍요로운 낙원이 될 수 있다 이런 큰 소리를 쳤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게 뭐 자국의 힘으로도 뭐 그럴 만한 이제 역량이 될 거예요. 북한이 이제 저런 군사력을 갖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제 부분에 그동안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핵무기만 만들면은 우리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김일성 그 다음에 그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계속 설득을 해온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왔던 거지. 설득을 해왔는데 이제 핵무기를 저런 어마어마한 절대 무기까지 갖게 되었는데도 경제적으로 안 나아지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핵무기는 가질 만큼 가진 상황에서 경제 발전으로 어쨌건 저런 기술적 능력을 이제 민간 부분으로 돌리기 시작을 할 거다. 지금 군수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민간 부분으로 돌리면서 경제 발전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겠나 이런 거고 그런 이제 자국의 힘, 자국의 이제 과학 기술, 국방 기술의 힘을 기초로 해서 경제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기대하는 거는 대외적 요인도 기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외적 요인은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할 거면은 그에 대한 값을 쳐줘야 되잖아. 공짜로 안 만들겠습니까? 그냥 미국이 한마디 하면 그래 안 만들게요 형님 뭐 그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가 가가지고 동생 좀 핵무기 좀 그만 만들지. 안 그래도 불안한데 우리 그만 만들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유 형님 아메리카 형님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뭐 불안한데 핵무기를 계속 만들면 안 되죠. 뭐 이럴 거예요. 그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면은 그만한 값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핵값이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하려면은 다 그에 대한 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돈 내놔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제 뭐 헐리우드 그 영화 제작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어요. 김정은한테.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어 가서 앞으로 니네가 핵무기 안 만들고 나하고 잘 지내면은 북한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라는 영화를 틀어줬다고 그래. 영상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에서 헐리우드에 외주를 줘가지고 백악관에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안 만들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해갖고 그걸 막 CG로 만들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팍 보내준 거야. 야, 니네 핵무기만 포기해라. 지상 낙원을 우리 트럼프가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영상을 만들었대. 이건 제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고 다 보도가 됐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걸 보더니 야, 필요 없어. 우리는 핵무기야 그냥. 우리는 핵무기는 포기 절대 못해. 절대 안 돼. 네가 돈을 아무리 줘도 핵무기는 포기 안 해. 뭐 지금도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 폐기는 안 한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 라는 게 이제 김정은의 주장이야. 트럼프는 그냥 무조건 일단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정은은 니네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은 한번 대화를 해볼게.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어쨌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제적 반대 급부를 미국이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 핵무기 다 안 만들 테니까 돈 내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값이 크지? 이거 비싸잖아. 이거 눈으로 봐도 비싸 보이잖아. 우리가 그냥 대충 모르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이거 뭐냐, 쇳값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쇳값만 해도 바퀴가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예? 이게 얼마쯤 하겠어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면 이거 값을 쳐줘야 되는 거. 속값을 쳐주듯이 소를 못 키우게 할 거면은 속값을 쳐줘야 되잖아. 예? 그 구제역 걸리면은 돼지들이 나라에서 이제 돼지 폐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폐기합니까? 돼지값 쳐줘야죠. 농민들한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돼지 폐기하면 돼지값 쳐주듯이, 구제역 걸린 돼지 폐기하면 돼지값 쳐주듯이, 야, 이거 좀 미사일값 쳐라, 니네들이. 핵값 쳐줘라.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북한으로 유입이 될 거다. 그게 이제 투자 개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 정도 예상이 나왔냐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연구한, 그때 이제 북한 연구를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연구했던, 미국 측에서 이제 추산을 해본 거예요. 예, 푸름선님, 오늘따라 유독 헥헥거리면서 댓글도 안 읽어주시는, 까 감독님. 예. 오늘 할 얘기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예?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 그때는 이제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90년대 초반이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얘기. 그때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을 때고, 핵무기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던 그런 시점에, 북한의 핵값을 미국에서 얼마를 쳐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1,50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1,500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어줘야, 북한하고 협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500억 달러.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저런 괴수급, 괴물급 ICBM이 있는 상태야. 핵값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를 뭐 언젠간 만날 거예요. 예.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배팅을 얼마 할 것인가. 예. 제가 이제 힌트를 주자면, 3,500억 달러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3,500억 달러부터 시작을 하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한 걸, 북한으로 그냥 들어가게. 3,500억 달러부터 꼭 불러달라. 왠지 기분이 나쁘잖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금 트럼프가 뜯어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못하니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야, 니네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이놈들아. 그럼 트럼프가, 그런 돈이 어딨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돈이 없다. 그러면은, 니네가 남조선에서 가져가지 않았냐.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가 3,500억 달러 네가 뜯어가지 않았냐? 돈 가는 거 봤다. 네가 선불로 받지 않았냐?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니네가 선불로 달라고 그 난리던데 그 돈을 나한테 줘라. 니네 돈 있으면서 왜 안 주냐? 한국에서 받은 걸 내가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하냐? 아니면은 일본 것까지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5,500억 달러잖아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니네 일본에서 5,500억, 한국에서 3,500억 이렇게 받지 않냐? 그러면은 1억 달러가 아니지 1조 달러를 내놔라. 뭐 괜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거 좋지 않나? 저는 그냥 이걸 보는 순간 좀 빨리 좀 통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문화 강국과 그죠? 우리에게는 BTS가 있고, 북한에는, 남한에는 BTS, 북한에는 핵탄두, ICBM, BTS와 ICBM이 만나서 핵 문화 강국. 야, 이거 좋지 않습니까? 핵 문화 강국? 그래서 BTS ICBM을 만들자. 막 ICBM이 하늘로 날아가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지? 다이나마이트, 나중에 그 BTS에서 노래도 하나 만들면 재밌겠네요. 그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이번에 ICBM이라는 노래를 내놓은 것 같아. 욕먹겠다.
근데 우리 한번 민족적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꼭 위협으로만 느낄 필요가 있을까? 우리 남북이 좀 협력적 관계로 변하고, 뭐 지금은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통일을 하면은, 북한은 이제 세계 4강의 군사 강국이고, 핵 강국이고, 우리는 세계 4강의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저는 장점, 북쪽의 장점,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민족이 진짜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강대국이 되면 좋잖아. 응?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울 거야 진짜?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한 7, 80년 싸웠으면 이제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빨갱이라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그냥 사회주의를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 싫으니까 그냥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겠다. 아니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간 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얼추 30년 됐잖아요.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홍콩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은 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래 니네는 사회주의가 좋으니까 사회주의 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좋으니까 자본주의 하고,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은지 자본주의가 좋은지 서로 뭐 선의의 경쟁하다가 좋은 쪽으로 그냥 나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 뭐 그거는 또 먼 장래의 얘기고, 지금 다 떠나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거는 좀 그만두고, 이제 미국하고 북한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제 북한과 협력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이러다 핵무기 맞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의 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 ICBM은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래식 무기 뭐 쪽에서는 우리에게도 약간 위협이 되는 이런 무기들도 좀 공개가 됐어요. 그런 무기들 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신형 미사일들과 함께 자폭 드론을 쏘는 차량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축 11개짜리 대형 발사 차량에 실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처음 공개되는 화성 20형입니다.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 엔진을 장착한 ICBM을 선보인 겁니다.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초강력 전략 공격 무기. 엔진 출력이 큰 만큼 사거리가 북미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15,000km 이상이고 탄두 여러 개를 떨어뜨리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화성 11 개량형도 등장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변칙 기동을 하기 위해 탄두에 날개를 붙인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들만의 별도 종대를 구성했는데,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에 공을 들이는 걸로 풀이됩니다. 자폭 무인기 발사차 종대가 나갑니다. 평범한 군용 차량 같지만 자폭 무인기가 6대씩 실린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도 처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갑 전력의 선두에 선 신형 전차 천마 20. 대전차 무기가 날아오면 자동으로 반응에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정예 병력인 특수군들도 줄을 이어 행진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등 러시아 고위직들이 손을 들며 환영한 특수작전군 산하 해외작전부대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실전을 치른 전력입니다. 불패의 정치적 우위를 상징하여 조로 두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열 영상 장비와 드론에 잘 잡히지 않는 길리 슈트를 입은 저격수들로 구성된 부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화학병 부대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여기까지 북한의 이제 재래식 무기 전력도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했어요. 아까 이제 화성 20형은 뭐 우리한테는 뭐 우리는 상관없는 문제다.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이제 걱정될 문제지.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도 뭐 가까운 데고 뭐 중거리 미사일 쏘면 되는 거고, 미국이 이제 걱정되는 문제,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이 걱정되는 문제지. 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저기 이제 화성 11형도 공개가 됐죠. 이걸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제 개발이 됐다. 그래서 뭐 한국판 아이언돔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뭐 아이언돔이 있다고
들어갔더니 이란하고 이제 미사일 전쟁할 때 다 뚫고 들어가고 얻어맞더라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 사드니 뭐니 뭐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인 거죠. 예, 저걸로 공격을 해버리면은 뭐 우리 답이 없는 이런 상태고, 보면은 뭐 탱크니 무인 드론이니 뭐 이런 걸 자체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재래식 전력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고 북한에서도 뭐 북초음속 미사일에 자폭 드론에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탱크도 뭐 자체로 생산을 해내는 이런 이제 군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고전적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큰일 나요. 남북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라는 거는 그냥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굳이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남북이 다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평화주의자, 통일주의자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그 입장에는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두 개의 국가로 가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래 국가 연합 형태, 뭐 이런 형태를 추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이 그 당군 할아버지께서 한반도에 털을 잡은 이래 가장 강력한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뭐 저는 꿈입니다. 그게. 제 살아생전에 그런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될 것도 같아요. 제가 AI 공부를 해보니까 150살까지 산대.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더 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엔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통일되는 걸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AI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야, 내가 기어이 살아가지고 통일되는 꼴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냥 진짜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다 큰 소리 치면서 세계를 진짜 주름 잡는 K 이니셔티브의 시대. 대한민국이 당군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지고 강개토 대왕의 꿈을 이루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되는 꼴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뭐 그런 꿈도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군비 경쟁을 하고 뭐 국방비를 늘리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뭐 답도 없어요. 예?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결국 우리 뭐 국방비 올려가지고 미국 무기 팔아주는 것밖에 더 합니까? 뭐 우리 자체의 어떤 군수 능력도 발전을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미국 무기 팔아줘야 되고 미국에 돈 뜯기고 삥 뜯기고 그거밖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미국만 좋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만 좋은 거지. 우리끼리 싸우면은. 저는 그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잖아요. 거기서 그 6.15 공동선언 1항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라는 이제 항목을 1항으로 합의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주적이지 않으면 통일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통일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 미쳤습니까? 지금 남북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한반도에서 강대국이 등장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남북이 통일을 해가지고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 문화 강국이 됐어. 경제력으로도 세계에 뒤질 거 없고 문화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단일 민족 국가가 한반도에 등장을 하면은 그걸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합니까? 미국이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야, 미국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통일을 지원해준다? 혹은 뭐 북한 쪽에서 중국이 도와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중국의 도움으로 통일을 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복만삼님, 하늘에 오경명성이라는 별이 우리나라를 392년 동안 비춘다고 저번에 말했는데 세계를 이끈다고. 그런 점성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최한욱 TV를 보세요. 복만삼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 미래를 예측해야지. 그런 거 보시면 되겠어 지금. 예? 민주당 당원인 지지자이신 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점성술을 보고 앉아가지고 392년 그래요 진짜? 그런데 392년 동안 뭐 세계를 비춘대 우리가? 정쟁이도 그런데잖아. 내 말이 맞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통일을 이룬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 방송을 볼 리는 없겠지만은 혹여나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이건 중국이건 뭐 러시아건 솔직히 믿을 놈 누가 있습니까? 물론 형제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은 형제끼리도 뭐 원수 대하듯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예?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예요. 영상 메시지. 예, 푸름선님, 오늘은 꽝님보다 국뽕예참 뽕왕님 아니신가요? 저는 원래 제가 진보적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보주의자 중에 민족주의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보적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너는 진보를 선택할래? 민족주의를 선택할래? 그러면은 저는 민족주의를 선택할 사람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제 저는 둘 다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 진보적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뽕의 원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래 저를. 제가 예전에 뭐 방송하고 책 쓰고 이러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제가 국뽕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온갖 국뽕의 시조새야 제가. 맨날 제 집에서 그냥 뽕을 제조를 했어 제가. 그래서 제가 별명이 히로뽕이었어요. 히로뽕. 진보의 히로뽕이었어 제가 별명이. 제가 한 30대 때 40대 초반까지는 제가 진보 히로뽕이었습니다. 제가 뭐 강의나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진짜 국뽕 차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국뽕에서 막 헤엄을 친다니까. 그냥 국뽕의 바다 위에서 헤엄을 쳐요. 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국뽕주의자다. 진보적 국뽕주의자. 아니 애국하는 마음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 나라를 아끼는 마음, 우리 민족을 아끼는 마음, 우리 가족을 아끼는 마음.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런 거를 뭐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기적 민족주의. 이런 건 잘못됐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소중하고 우리나라가 소중하면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소중한 거잖아. 이게 진보적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본도 소중한 거예요. 중국도 소중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잘난 민족도 없고 못난 민족도 없으니 모두가 다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어떤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다 소중한 민족들이니 그죠? 베트남에 베트남 뽕을 하라 이거예요 저는. 중국 애들은 중뽕을 해라. 미국 애들은 뭐 앞뽕을 해라. 일본 애들은 일뽕 해라. 그 우리는 국뽕한다. 그게 뭐 잘못됐냐고. 그게 무슨 파시즘이야. 그런 진보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적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뽕의 시조새다. 인간 히로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프롬서님이 저를 잘 모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뽕왕이 아니야 이 정도는. 그리고 나중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가 영상편지 보내다가 프롬서님 얘기 때문에 잠깐 끊겼는데 그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제가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뭐 인터넷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독서 라이트를 볼 수도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이미 보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독도는 내껴님 오프닝 멘트에 책을 내실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텍스트 타이핑 편집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요. 뭐 나중에 교정 한번 봐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께 영상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님, 제가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남보다는 그래도 우리끼리 어떻게 좀 뭘 해보는 게 낫잖아.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잘 알잖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제가 이재명을 이렇게 혼신을 다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누구 미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나? 제가 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그동안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중에서 누구 민 사람이 있습니까? 조연아님, 각종 뽕 파이팅. 아무도 안 밀었잖아.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밀고 있어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저는. 푸름선님 아까 헥헥거리시더니 이제 뽕뽕거리심. 핵병 나는 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서로 많이 속았잖아. 한 번 더 속는다고 뭐 큰일 납니까? 주니의 노 마녀 사냥님 최평의 국뽕 민족주의 완전 동의합니다. 이게 국뽕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진보적 국뽕주의. 진보적 국뽕주의예요. 진보적이 앞에 붙어야 돼. 그냥 국뽕만 가면은 그냥 민족주의만 가면은 그 히틀러라 극우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앞에 꼭 진보적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적 국뽕주의.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그동안 많이 속아왔는데 한 번 더 속는다고 뭐 큰일 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웬만하면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 괜찮은 분이에요 진짜. 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사람만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된다 나는. 내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혹여나 이 방송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지금 핵을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잖아. 우리는 주가 3,600 지금 찍었거든. 3,600 찍었잖아요 우리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가 5,000 우리 가잖아. AI 100조 우리 가잖아요. 요거 없잖아. 요거를 이제 서로 어떻게 잘 조인을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뭐 AI ICBM 뭐 이런 거 만들어도 되잖아. BTS ICBM 뭐 이런 거 만들어도 되잖아요. 푸른이르님, 까와님 뿅뽕이가 잦으면 덩어리도 가끔 나옵니다. 오늘 국뽕은 요 정도 하죠. 오랜만에 국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쨌건 미워도 핏줄이야.
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 북한 밉지. 예, 그리고 북한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뭐 이러지만은 그래도 뭐 미워도 핏줄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예? 형제인데 그냥 어떻게든 좀 같이 한번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예? 우리가 달래가지고 예? 서로 좀 잘 지내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도 이제 뭐 큰 거 한 건 했으니까 예,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큰 거 한 건 했으니까 서로 이제 그동안 좀 쌓였던 거 그거 다 문재인 때문이야 솔직히. 예?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뭐 문재인이 자꾸 김어준 이런 놈들이 문재인이 이재명이고 뭐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이재명이고 뭐 문재인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고 뭐 노무현이 없으면은 김대중이 없으면 노무현이었고 노무현이 없으면 문재인이었고 문재인이 없으면 이재명이 없다. 이런 이제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김어준이.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굽니까 그 털바 애들이 털튜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과 문재인은 하나다 뭐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뭐 조국과 이재명은 하나다. 정청래와 이재명은 하나다. 막 이런 개소리를 가지고 계속 세뇌를 하다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어준 이제 뉴스공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봤어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뉴스공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놈은 저 털은 뭐 무슨 털이 낼까 저 털은 뭐 이러면서 이제 봤다 이거예요. 예. 보고 있는데 김어준이 막 그런 얘기를 해. 문재인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많이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봤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재인이랑 한패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조연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 저 문재인 저거 내가 3번이나 만나가지고 냉면까지 사줬는데 뒤통수 까고 저거 양산으로 튄 이 고구마. 예? 야 이거 대화하지 말라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봐 저는. 김어준이 자꾸 이재명과 문재인이 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뉴스공장 보고 저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하나래.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당장 다 때려치라고. 뭐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을 봤으면은 이 문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께 제가 이거 보증을 할게. 문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문조터라고는 원수야 원수. 예,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다. 예? 이 최한욱은 김어준과 다르다. 이거 오해야 오해. 진짜 문재인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싫어해 서로. 응? 원수야 원수. 예, 오늘 그냥 재밌어서 한번 개소리 해봤습니다. 혹시나 볼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잠시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김어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해야 되겠다. 예, 김어준이 그 무슨 파리에 식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좀 내일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시간이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 전에 광고 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더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 어쨌건 간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열병식에서 한미 위협보다는 핵보유 지위 강화에 주력을 했다.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건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뭐 희망회로나 아전 인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뭐 연설을 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비난하는 이런 발언은 없었어요. 이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조현아님 감사드립니다.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뭐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트럼프의 또 이 미치광이 광란의 또 현장을 좀 보내드리고 김어준님 파리에 식당 낸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건지 그 얘기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또 내일 일요일이니까 또 털갈 시간 있으면 좋잖아요. 푸름선님 까왕님 오늘 원맨쇼 백남뽕을 능가하십니다. 핵뽕 원맨 쇼쇼쇼.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최평의 두밀두밀과 함께 하실 투자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배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에요. 저 엄청난 걸 지어놓고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익 대신에 저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주시면은 연수익을 무려 15%를 보장을 해드리고요. 수익금은 또 매달 지급을 해드립니다. 투자 약정 기간은 3년 이상이고요. 3년이 경과하면 이제 원금을 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상호 합의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또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 문의는 010-6545-8650번, 6545-8650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음님, 오늘은 덥네 안 까나요? 오늘은 이제 조용히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처음으로 좀 입을 다물고 있는 날이 아닌가. 쉬는 날도 있어야죠. 본인도 사람이면 하루는 쉬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그 쩔레 타임은 쉬어가는 것으로. 그거 왜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국뽕을 그냥 한껏 지금 여러분들 쏴드렸는데, 예? 아직도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뭐 쩔레가 어떠니, 문재인이 어떠니, 조국이 어떠니,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게 사실 좀 촌스럽지 않나요, 이제? 예? 좀 우리가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글로벌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또 시청률이 안 나오네. 응? 맨날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문조털이나 까고 앉아있을 거야. 예? 우리끼리 까고. 좀 큰 무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글로벌 이슈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